국가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23년 국가직 행정법입니다. 자, 1번. 절차법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맞는 말. 2번. 신청이 구비소리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해야 된다가 아니라 보완을 명하겠죠. 요건이 잘못됐다면 보완을 요구한 다음에 그 신청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2번 틀렸죠. 3번. 처리기간 즉시로 되어 있는 경우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 들어본 지문이죠. 그건 시행령이 있는 조항입니다. 절차법 시행령에 있는 조항인데 그런 거 이제 무시해도 돼요. 그리고 시행령이 있는 조항을 지문 넣는다는 것 자체가 출제자가 좀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있는 내용인데 2번이 명확하니까 4번. 다수행정청 관여한 처분관 신청 접수한 경우 관계행정청과 신속한 협조 통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절차법 전문이죠. 답은 2번. 이 문제는 쉽고 2번. 취소 철회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기본법 직권이소 철회 일반 규정을 두고 있고 맞죠? 직권이소 철회 개별 법률에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 규정이 있으며 직권이소 철회 법에 근거 없어도 된다는 말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1번 어떻게 보면 법률 유보 문제죠. 2번. 행정의 철회 사유 행정이 성립되기 전 발생한 것으로 철회는 뭐지? 원시적 후발적을 묻고 있죠 지금. 네. 후발적이야 후발적. 그래서 그 성립 이전 원시적 이게 아닙니다. 효력 전철 시효 없는 사유를 말한다. 그래서 원시 후발적을 했는데 2번 틀렸죠. 3번. 수익적 처분 상대방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 행해졌다면 처분과 사유로 취소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상대방 신뢰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기책사에 있으면 신뢰 보호할 필요 없다. 맞고 4번. 수익적 처분 직권수할 때 이를 취소해야 될 중대한 공격성 필요와 취소로 된 상대방 있게 될 기득권, 법자 안정성 침해, 불이익 비교 결항한 후 상대방 불이익 정달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이소 철회 그렇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오른쪽에 3번. 부관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관 붙일 수 있다. 뭐죠? 부관 붙일 때 법에 근거 없어도 된다. 그래서 부관 붙일 때 법률 유보 요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죠. 이렇게는 분위기가 좋았어. 지금 이렇게 할만했다 이거지. 2번에 기선 선망 어버가 하면서 운반선 등선 사용할 수 없도록 판 부관 그것은 본질 효력해야 하는 거로 위법한 것이다. 엄청 했죠. 그래서 부속선 사용을 못하겠다면 그건 위법한 부관 맞고 3번.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뿐만 아니라 발급 이후 붙이는 것도 법행이 있거나 미리 변경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 동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 없는 한 허용된다. 사후부관이겠죠. 사후부관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4번은 토지 소유자의 형질 병여가 붙인 기부채납 부관에 따라 토지 국가 지자체 기부채납한 경우 무효 취소되지 않은 상 소유자의 부관 중요 부분 차고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영등포 신길동 주유소 이야기였죠. 영등포 신길동 주유소 땅값 오르니까 취소하겠다. 그거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죠. 문제 4번.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사용허가 공법관계이나 행정재산 사용소가는 공법관계 특허죠. 근데 공항관리법에 그 재산 전대하는 것은 사법관계다. 우리 7조 500제 때 엄청 했죠. 그래서 전대는 사법관계다라고 하면서 공항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했던 이야기 중에 그 배경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줬잖아. 어떤 판례 나오면 그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 이걸 참 많이 해줬죠.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라고 그 공항에서 식당을 임대하면 한 달 월세가 얼마라 했지? 그런 말 했잖아 수업 시간에. 공항에서 식당을 공항 가면 식당 있잖아요. 터미널에도 식당 있고. 근데 식당도 그 작은 이런 데가 아니라 좀 한 100평 한 100제곱미터 30평 넘는 그 정도 식당이 되려면 월세가 월 1000입니다.
월세가 월 1,000. 그것도 IMF 때. IMF 때 월세가 월 1,000이면 지금은 한 2,000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터미널이나 터미널이나 그 공항 이런 데서 식당 같은 거 하려면 월세 한 2,000 내야 돼요. 월세 2,000. 감당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음식이 맛있기가 힘들다 이거지. 월세가 워낙 나가버리니까. 또 거기서 온 사람들은 그거 말고는 먹을 게 없잖아. 밥 먹으러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식이 좀 맛없어도 먹죠.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구조적으로 월세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 하면서 그 전대하는 행위 그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공항 가보면 식당 그런 데서 요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배기역 이야기 이런 것도 했고 그 기선 선망어버가 이것도 그 배 타는 그 이야기 배기역 이야기 다 했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요 기억할 수 있는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조달청장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계약 체결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교속 조치하는 거 사법관계다. 엄청 했죠 이런 건. 3번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가 하명이기 때문에 거기 변상금부와는 공법이나 일반 재산 대부는 사법관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두 개 섞었어요. 4번 조달청장 법령 입찰 참격 제한하는 거 사법관계다. 이거 쉽죠. 행정기관 입찰 참가자 걸면 뭐야? 공법관계 처분이고 공공단체 가면 사법관계인데 지금 공공단체는 시험에 낼 수 없다고 해. 한손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관이 한 입찰 참가 제한은 처분이 된다. 그리고 행정청이 입찰 참가 제한하면 처분된다. 공공기관은 한 손만 나와야지 나머지는 못 내. 판례가 애매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기관이 입찰 참가 제한을 걸면 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법관계죠. 답은 4번. 5번이 이제 힘들었다 이거지. 제재처분 제척기간 5년 지나면 제재처분할 수 없는 경우는 그래서 5년 지나면 제재처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5년 안에 영업정지 같은 거 해야 돼. 5년 안에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거 적용되지 않죠. 뭐하지? 거기 뒤에 해설 있죠? 조문에. 그래서 뒤에 조문에 그 행정기본법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그래서 그 5년 지나면 제재처분할 수 없는데 1번부터 5번, 4번까지는 뭐죠? 그거 적용되지 않으니까 5년 지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그게 적용되지 않는 건데 그거를 그냥 나열식으로 냈어요. 근데 문제 다시 앞으로 와보면 그 1, 2, 3번이 뭐죠? 제재처분하지 않으면 1번 안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 받거나 신고한 경우 정당성 없이 출입국 방해 제출기간 지난 경우. 근데 4번에 당사자 인허가 신고 법령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 경과실이라 그게 중과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로 해서 그걸 출제했어요. 출제자 성격이 아주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에서 그냥 우리 저 뭐죠? 그 이유부기 예외 같은 걸 3개 해놓고 예, 다른 거 하나 쏙 넣어놓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에서 경과실, 중과실을 또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추접하죠. 그래서 이걸 경과실로, 중과실로 내는 건 상당한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번인데 이건 손대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걸 뭐 4개를 암기하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손대기 힘들었던 이런 겁니다. 그걸 누가 미리 4개를 다 암기할 리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경과실, 중과실을 냈다는 거야. 예, 갑니다. 6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건 1번 총리령, 부령, 재정 절차, 대통령 경우와 달리 국무회의 심의 거치지 않는다. 대통령과 총리령, 부령의 국무회의 심의 여부에서 얘기를 많이 했죠. 맞고요. 2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물론이고 재량권 준칙 행정규 자기구속에 따라 대의적 공약을 가지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준법규 법령 보충규칙이면 헌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3번 상위 법령 이임 없음에도 규정된 요건을 해당 사항 불응해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불응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뭐라고?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거 좀 심하게 많이 했죠, 우리가. 그래서 임업문제 불응해서 변경 규정했다면 그건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 위반했을 때 위법하지 않다. 뭐 그것까지 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게 나왔어요. 그게. 그 법령 보충 규칙 제재 기준 어려운 판례가 상당히 있었는데 우리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또 이걸 이제 그대로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답 3번이죠. 4번. 특정 목적 다목적된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보상해야 되고 절차 방법 대통령 재량으로 명시했음에도 미저용된 경우 소송의 부작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특정 목적 이런 거 필요 없어. 행정입법 부작위요 그냥. 행정입법 부작위 소송 대상 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답은 3번입니다. 문제 7번. 행정의 하자 설명 옳은 것은 1번 과세처분의 취소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 공시지가 결정 위법을 독립된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뭐죠? 하자의 승계겠죠. 그리고 별개호까지만 승계되는 사례였죠. 그래서 별개호까지만 승계된 사례였으니까 그거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1번 답이죠. 그래서 2번 재건축 조합 인가처분 동의 충족하지 못한 하자 추가 동의서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된다.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재건축 인원 부족했는데 나중에 추가 동의서 들어왔다 해서 치유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 많이 했죠. 3번 적법한 건물의 철거 명령 중대 명백 무효를 할 것이지만 그 후행 철거 대치변 개고 당무라고 할 수 없다. 아니죠. 선행처분이 무효면 후행처분도 무조건 무효다. 맞고 4번 세액차출 근거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 제한 부가처분 강행복 위반 취소 대상이 될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납세자 전심 절차 주장하였거나 그 부과된 자진 납부했다거나 시효 만료된 경우 치유된다. 아니죠. 자진 납부했다거나 그래서 치유되지 않는다. 예, 1번 답입니다. 8번 항고소송 대상 설명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이거 1번에 어떤 부분의 법에 근거 있는지 절차법에 절차 준수했는지는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해야 된다. 아니죠. 절차 거쳤는 거는 본안 심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뭐 했죠? 탑3라고 그랬지. 탑3. 예, 요거 탑3라 했잖아. 그래서 요거 무조건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절차 거쳤는가는 본안 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1번 지문은 우리가 뭐 실존 500제부터 여기에서도 지금 연락이 했던 겁니다. 2번은 이제 드디어 병역 기피 명단 공개가 났네. 드디어. 그래서 병무청장 병역법에 병역 기피자 인적성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 공개 결정 항고 처분이다. 처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3번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3번도 우리가 탑이었죠. 냅다 골랐던 그 사업장 종료 변경 결정이 23 변호사에 나와서 그거 비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나올 거다. 예. 그거 비껴갈 거니까 이거 나올 거다 했는데 그 8번에 1, 3번을 문제 나눠서 두 개 답으로 해줘야 되는데 하나에다 넣어버렸네. 아깝다. 예. 두 문제로 나눴어야 되는데 아까운데. 그래서 거기 3번 맞고 4번 행정행위가 처분에 해당들이 불무한 경우 불법방법 선택 이해관계를 가진 상대방 인식 가능성, 일치 가능성 중요 고려하여 규범적 판단해야 된다. 평범한 말이겠죠. 뭐. 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가 그 약간 머리를 좀 굴렸어야 됩니다. 국민 권익위 설치에 관한 법률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배경, 행정법 관련 배경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건데 누군가가 민원이나 민원 신고 이렇게 하면 그 민원인 그 신고자 정보를 공개하면 돼야 안 돼요? 공개하면 안 되겠지? 그럼 무서워서 민원 보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민원 넣거나 이러면 그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공개해버리면 보복 이런 게 일어나니까 그걸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이제 그거는
부패 방지 권익위 설치하는 법률인데 그걸 또 냈어요. 그걸 냈는데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런 배경 이야기를 했어요. 장난말 식으로도 하면서 이런 배경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출제했는데 사례 형식으로 공익신고자 병은 갑이 기초생활보장법 부정급여,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병이니까 병은 일반인이겠죠. 갑이 이제 부정수급했으니까 문제 풀기 위해서 이제 갑이 나쁜 사람이 그런 식으로 딱딱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수급했고 행정청은 의리입니다. 거기다 신고했죠. 이게 이제 그 나쁜 사람 갑은 의뢰에게 부정수급 신고한 자 내용 정보 공개를 하였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그 부정수급한 공익 신고자 의뢰에게 거기 신고한 자를 그 신고한 자가 누구죠? 병이죠. 병에 관련 정보를 공개 요구했어요. 그럼 병 걸 공개하면 돼요? 안 돼. 그건 부패 방지 권익위 법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미리 공부하잖아. 근데 배경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 공개 요구했는데 이후 갑은 의뢰에게 비공개 통지받았고 비공개했죠. 그럼 비공개 통지받으면 그때부터 기산점 돼야 안 돼? 정보공개 받은 날이 기산점이 아니야. 정보공개 날이 기산점이 아니죠.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제기했으나 고충민원 넣었죠. 권익위로부터 결정 문제 없다는 내용이 안내받았다. 그리고 갑은 의뢰 비공개 결정 중 행정심판 제기됐으나 제기했다. 옳은 것만 고른 것은 그럼 정보공개 8월 26일이 기산점이 아닌 거죠. 1번 개인정보법상 정보 열람 청구 부정됐더라도 갑은 이에 근거하여 의뢰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하여 정보 공개 받을 수 없다. 맞다고. 그 신고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권익위 설치하는 법률 64조에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행정법의 그 내용에서 공부하진 않아요. 일종의 행정학 쪽에 더 가까워요. 이 내용은. 그래서 이걸 권익위 방지 법률을 냈는데 이 법조문 구석진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 맞아요. 2번 갑의 심판 청구 심판 기간 내에 제기됐으므로 적법합니까? 아니죠. 기간 놓쳤죠. 그 언제부터 기간이 기산됩니까? 그 니은번에서 그 8월 26일 날부터 기산되죠. 정보 비공개 결정 받은 날이지 정보 공개 통지 받은 날이 아니라고 해. 그래서 비공개 통지 받은 날 8월 26일부터 비공개 받았죠. 그로부터 3개월 지난 90일 지났기 때문에 12월 27일 날 제기됐으면 90일이 도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법하죠. 그걸 사례로 만들었어요. 적법하다 틀렸고 디귿번 갑은 권익위 고충민원 제기 신청에 해당되므로 고충민원 답변 받은 날이 심판기간 기산점이 된다. 우리가 권익위 결정받은 날이 심판으로 볼 수 없다고 그랬지? 이거 심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산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리을반 학술연구 일시적 체류나 외국인도 병 보장법의 수급급여 정보공개할 권리가 인정된다. 학술연구 일시적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가 인정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가리일이 맞습니다. 이거는 좀 풀 때 한 5, 6분 걸렸을 것 같아. 한참 시간을 잡아먹었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조금은 좀 그 시간이 걸렸을 문제였고 10번 절차법의 송달 옳지 않은 거 1번 이건 이제 어떻게 풀었어요? 처분기준 설정 공표 심의적 처분이라 수익적 처분에도 적용된다. 기준 설정 공표는 공통 절차 맞죠? 기간 설정 공표가 수익적 처분이고 그래서 맞고요. 2번 정보통신의 전자문 송달한 경우 지정한 금액에 입력된 때 도달된 걸로 본다. 맞죠? 3번 공청회 개최되었으나 정상 진행 못한 무산의 수가 2 이상인 경우 온라인 공청회 단독 개최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단독 개최는 그게 2회가 아니라 3회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짜증난다 이거야. 그래서 2회, 3회를 미리 다 암기하고 있다? 수험생이 이거 이렇게 하긴 어렵죠. 근데 봐봐요. 4번 송달 불가능한 경우 발자 알고 싶도록 간보공부 게시판 일간신문을 공고 인터넷에도 공고한다. 인터넷이 중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문제는 3번이 답인데 1, 3, 4가 너무 쉽죠?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야. 1, 3, 4가 너무 쉬워. 1, 3, 4가. 1, 3, 4 중에 그래도 혼동됐다면 모르겠지만 1, 3, 4가 너무 쉽기 때문에 3번으로 몰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안 그래?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우리가 연습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렵다 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에서 힘들었으면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가 너무 쉽다. 그래서 답 3번으로 몰아갑니다. 11번. 질서임의 규제법의 가태료 내용 옳지 않은 건 1번. 신분의 성립 반응이 심부름자 가담한 때 없는 자에 대해서도 이 반응이 성립한다. 많이 했죠. 공무원, 친구, 뇌물 같이 받은 거. 2번. 한 행위가 둘 이상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각 위반 행위 중 가장 중한 가태료 부과한다. 행위 하나의 범죄 여러 개, 우리가 뭐 수류탄 던진 이야기 막 했을 것이고. 3번. 자신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고 행한 위반 행위 오인에 정당한 유엔 따라여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뭐야? 법률에 차고. 1, 2, 3번이 너무 쉽네. 4번. 행정청 위반 사실 적발하면 가토로 반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통보하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합니까? 가토로 그냥 부과하죠. 당사자 이의 신청하면 법원에 통보하지.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의 결정으로 가토로 부과한다. 지금 뭐 앞뒤가 다 안 맞죠? 우리가 그 가토로 부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부과하면 내면 끝나? 안 내면 뭐가 돼? 강제징수하고 못 내겠다 하면 이의제기한다고. 그 절차 3개를 얘기했죠. 부과했는데 안 내면 강제징수. 안 내고 버티면 강제징수. 당사자 뭐하지? 이의제기하면 60일. 그럼 이제 재판 절차 진행되니까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4번 좀 애매해도 1, 2, 3번을 명확하게 그 맞게 되니까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답 4번. 12번. 조사기본법 조사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기관장은 조사 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실효채취로 대상자 손실 입힐 때 손실보상해야 된다. 맞죠? 실효채취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2번. 개별법 조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장은 자발적 필요한 경우 조사 실시할 수 있다. 자발적 조사 뭐라 했죠? 임의조사. 임의조사 특징 법에 근거 없어도 된다. 맞고. 3번. 행정기관장은 대상자, 신상, 사업비밀 유출되고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 통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게 할 수 없다. 자료 제출 요구 다 가능하겠죠. 이거 좀 당연한 거 아닌가? 요즘 시대에 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3번 틀렸죠. 4번. 행정장은 2개 이상 부서 동일한 유사 업무 할 때 공동조사 하야 한다. 공동조사는 하야 한다니까 맞는 말이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동조사는 하야 한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 3번이죠. 13번.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거부처분, 신청인, 손길, 손해, 방지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안 됩니다. 엄청 했죠. 2번. 사정판결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 종결시하고 공공문의 사정판결 필요성은 처분시. 거꾸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정판결 위법성은 처분시요. 필요성은 판결시, 변론 종결시 엄청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엄청나게 했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 2번 같은 건 너무 쉬워서 요즘은 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2번 답입니다. 3번. 집행정 요건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 영향 미치려 없을 것이라고 할 때 공공복리 처분에 관련된 구체적 개별 공익 말하는 것으로 집행위 소극 요건의 주장 소명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맞는 말이죠. 4번. 도시및 정비법에 근거한 초립 인가처분 주체로 지휘. 뭐죠? 인가처분 내린 다음에는 뭘 다퉈야 돼? 인가처분을 다투라고 이것도 한 20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인가처분 행정처분은 설권적 처분이며 인가처분의 요건으로 결의하자 있다면 그 하자의로 항고 방법으로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하긴 구해야 된다. 처분 내려진 다음에 처분을 다투라 말했죠. 처분 내려진 다음에 결의 등 이런 걸 따로 다툴 필요 없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 2번입니다. 14번. 국가배상, 이중배상 금지 옳지 않은 것은 이중배상 금지 판례를 약간 구석진 걸 출제했는데 그 3번 때문에 너무 쉽죠. 이것은 답을 이제 쉽게 들어갔어. 134가 어려워요. 134 어려운 판례입니다. 이게 쉬운 판례가 아니거든. 근데 답은 3번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1번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통 안 해요. 이중배상 금지 소멸시효까지는 보통 안 하는 거이 보통인데 이걸 출제했습니다. 이거 출제하면 수험생이 이제 힘들어지는데 배상법 2조 1항이 단서 정한
다른 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청구 모두 시효로 소멸한 경우라도 단서 규정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중배상 금지받는 자가 얘기하면 긴데 이런 거. 군인 등 이중배상 금지받는데 다른 법의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법의 보상 받았으니까 별도 청구할 수 없죠. 그럼 반대로 하면요. 다른 법의 요건 갖춰서 받을 수 없다면 그럼 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안 주는 거야. 근데 못 받았으면 줘야지. 근데 못 받은 것이 자기의 책임, 소멸시효 완성해버린 거예요. 자기 책임 사유 소멸시 완성해버리면 여전히 못 받습니다. 자기가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상금 시효로 모두 소멸했다면 이조량 단서가 적용된다가 뭐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대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중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2번 경찰공 피해자 공무원 영업부에 공무상 요양비 지급받은 것은 배상법에 다른 법에 보상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것도 이제 그 최신 판례인데 깊이 들어갈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3번 훈련으로 공상 입은 군인이 배상법에 받은 다음 보험보상 지원하는 법률에 보험급여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에 따라 지급 거부할 수 있다. 뭐라고? 보험급여는 국가배상 받았다 해서 거부할 수 없다고. 그래서 보험급여와 국가배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할 때 뭐 했죠? 그 배경 이야기 많이 해줬지? 그러니까 그 판례 배경 이야기 해준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머릿속에 남거든. 군대에서 전투훈련 받다 죽으면 어떤다고? 국립묘지가고 유공자 되는데 군대에서 운동하다 죽거나 이래버리면 유공자 안 된다고. 국가유공자 이런 거 안 된 대신 보훈보상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보훈보상 받으면서 이거 얘기해 주면서 막 제 군대 동기 죽었던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 막 응? 내 군대 동기 이야기도 해주고 해갖고 군대에서 고참한테 이렇게 맞아서 죽었다 해도 훈련받다 죽은 걸로 해준다고. 왜 그 유공자 해주려면. 그런 얘기 막 해줬잖아요. 그 불쌍하지만 뭐하죠? 훈련 받다가 죽은 걸로 하면 유공자 되니까 그 가족들 혜택 주려고 군대에서는 실제로 맞아 죽었어도 훈련장에서 맞아 죽었어도 유공자 해주려고 전투훈련에 죽은 걸로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거 좀 애매하면 전투훈련으로 가는 것이 그건 이제 좋다 하면서 군대에서 이제 이 친구는 자살했던 경우였죠. 자살하고 그 보험보상을 거는데 국가배상 받았다 해서 그 보험보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답이죠. 4번 군이 교육훈련으로 공상 입은 경우라도 연금법에 지원해 재보상금 등 별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외된다. 그러니까 맞다니까. 받으니까 못 청구한다면. 근데 뭐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못 받았으면 뭐 해야 돼? 청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군인 등인데 못 받았다면 청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옳지 않은 거 답 3번입니다. 가서 15번 가죠. 15번은 쉽죠? 다음 사례 설명 옳은 것은 A구 구의원 갑은 공무원 모욕하는 행위 등 의원으로 품위 손상증이 있다. 이러한 설 들어 A구 의회는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했다. 제명 의결 소송 다투고자 한다. 라고 했고 그럼 지방의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이건 소송 대상이 됩니까? 되죠. 통칭이 아니라 했죠. 그래서 1번 갑이 제명 의결 소송 다투는 경우 소송 유형은 무효확인 소송하여야 되며 취소 소송으로 할 수 없다. 아니죠. 꼭 무효확인 소송을 할 거기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뭐야? 지방의회 제명의결 소송은 행정소송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으면 뭐가 돼요? 취소 무효 부작이 다 돼. 행정소송 가니까. 행정소송 간다는 말이 취소 무효 다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 했으면 무효 갈 것이고 경미하다 했으면 취소로 가겠죠 뭐. 그러니까 취소 무효 소송 다 들어가는 거지. 거기 무효하며 취소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소송 대상이 되고 처분에 해당된다면 정도에 따라 무효 취소 다 가능합니다.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틀렸고 2번 A구의 입법기간 행정정치 가지지 못하므로 갑에 대한 제명의결 다투는 경우 소송에서는 A구의 사무총장이 피고됩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기본서에 있었던 건데 지방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됩니까? 지방의회가 됩니다. 지방의회. 지방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지 사무총장이 아니죠.
지방의회입니다. 거기 책에 여러분 지방의회인데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다 이런 말도 다 언급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었어요. 그래서 틀렸고 3번. 소송법은 심지어 변호사의 개념에 변호사의 구제서를 따르는 판례하면 답은 재무해결 다툴 온고적격 갖지 못한다. 갖는다고요. 4번. 법원이 갑에 제기한 소송 받아들여 계속 중 임기 만료됐다 하더라도 소익 인정할 수 있다. 왜? 보수. 보수 때문에 다툴 일 있죠. 자, 이 문제는 거기 1, 2번 좀 이거 뭐지 해도 4번 때문에 그냥 바로 느낌이 와버리지. 임기 만료돼서도 보수 문제 다툴 이익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 했죠? 수업 때? 친절하게 보수 안 써준다고 해. 친절하게 보수 같은 거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 거 빼버리죠. 그래서 보수 문제 때문에 다툴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옳은 거 4번. 16번. 소송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물 하자 다투는 입주 예정자들은 사용검사 3자요 차원에서 다툴 수 있다. 건축하자, 입주자, 예정자들은 다툴 일이 없다. 좀 심각하게 많이 했죠. 그래서 1번 답이에요. 이래버리면 나머지 읽을 필요가 없지. 이런 문제가 떠버리면. 근데 2번. 당사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 제기할 걸 민사법원에 제기하여 판결 내려진 경우 간할 위반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간할 위반이고 그 문제는 없어요. 3번에 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 제기됐는데 피고 1심 법원의 간할 위반이라 하여 항변하지 않고 본안 변론한 경우 변론 간할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변론 간할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 2, 3번 같은 걸 미리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걸 간할 위반에 대한 항변, 변론 간할, 창설 이걸 구급공무원 수험생들이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답이 돼버렸다면 좀 어려운 건데 그냥 노는 거예요. 4번 생태 1등급 지역을 2, 3등급 바꾸는 거에 대해서 거주자, 주민 다툴 온고적 격 없다. 이게 충청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고적 격 없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이죠. 그래서 1번 답. 17번 갑니다. 손실보상 옳은 것은 이것도 그 답은 쉬웠죠. 답은 쉬웠는데 나머지 질문은 쉽지는 않았어요. 1번 공익사업 토지 등 보상법에 사업시행자 소유자 협의 취득하는 건 민사소송 맞죠? 맞는 말이야. 1번 답이에요. 이거 알았다면 나머지는 그냥 대충 읽었지? 뭐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죠? 옳은 거고 이렇다면 1번. 2번 공익사업 토지 등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후 사용으로 인하여 형질 변경되는 경우에 소유자 중앙위원회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매수 청구는 사업시행자죠. 이거 쉽지 않았어요. 조문이거든? 공익사업법 조문이에요. 이건 강론입니다. 강론이지 총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 문제를 냈는데 답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3번은 2번 틀렸고 3번은 현재 개발지역지원 법률조치법이 11조랑 이혼손 사건에 토지 효율적 감소한 소유자에게 매수청권 이전 등 보상률은 뒀지만 손실보상 해당자는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 등 이런 거 보장하는 것이 위헌이라 하진 않았죠. 예, 3번도 할 수 없어요. 보통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아닙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틀렸고 위헌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번은 이제 예외 조항이죠. 사업시행자 동일한 사업자의 보상 시 달리는 소유 여러 개 있는 경우 요구한다 하더라도 보상금 단계 지급할 수 없다,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라 요구하면 지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달리하는데 요구할 때 한꺼번에 보상금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 네, 틀린 말이죠.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18번 실효성 확보수단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좀 많이 읽었어야 돼. 좀 많이 읽었어야 될 지문입니다. 가태료 처분과 형사처벌 우리 대법원 병가돼야 안 돼? 병가되죠? 그래서 거기 가태료와 형사처벌 목적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병간다 해도 일사업주의 원칙 반하는 걸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2번 건축법상 신용명령 발행 의무자가 취지의 법안의 의무 이행을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신청 신고했는데 이 법에 이를 거부 반려함으로 결국 취소되기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행가함 취지 벌점일 때 시행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아니죠? 소송에 이겼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이거 좀 상식적인데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자, 2번이 약간
느낌이 안 왔다면 1번은 할만하죠. 근데 3번 뭐지? 이법 건축물 2, 3차 계고가 나왔어요. 두 번째. 2, 3차 계고는 새로운 천 것이 아니라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 맞죠? 그건 다 알고 있죠? 근데 4번. 여객정서법에 여러 위반행위 일부 가진금 부과 처분했는데 추 이루어진 다음 위반 인지하여 별도 가진금 처분하게 되는 경우 정전 처분되는 위반행위 추가 가진금 부과 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괄에 하나 부과 처분하는 경우와 형평 고려하여 가진금 양정 이루어져야 된다. 뭐 양정 이루어진다는 말은 평범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한 번 부과한 다음에 새로운 사유를 들어서 다시 부과하는 거 안 된다. 그 판례를 이렇게 다른 걸 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은 뭐 난료도 되고 1번과 3번이 뭐 할만하죠. 그래서 충분히 2번으로 골라갔을 거예요. 2번 답 고르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19번은 우리 실존호백제 199번과 거의 하나도 안 틀립니다. 19번. 실존호백제 199번. 실존호백제 199번 그 리을번 지문 하나 다르고 1, 2, 3번 지문이 똑같습니다. 똑같아. 1, 2, 3번이 다. 실존호백제 199번을 봐봐봐. 그러면 1, 2, 3번 지문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소원 취소 옳지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번 소원 취소 대통령 국가운행위는 통행이지만 통칭이 아니다. 소원 취소 통칭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니은번에 뭐지? 일신 존속적이기 때문에 유족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엄청 했죠. 그래서 소원 취소 상대방, 유족이 상대방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적으로 표시만 되면 된다. 유족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답이 나왔어 지금 1, 2번으로. 기억, 니은이 명확하죠? 명확하잖아. 디귿번 공군장 독립장소에 된 망일에 소원 취소 국무회 의결하고 대통령 결정으로 소원 취소 결정된 후에 보훈처장 망인의 유족에 독립보훈자 소원 취소 일정 통보했다면 소원 취소에서 피고 적격은 보훈처장이다가 아니라 누구라고? 대통령이죠. 그래서 소원 취소의 최종 결정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피고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 틀린 말이죠. 1번 보훈처장 초원천 신청자 소천 거부한 항고 대상 될 수 없어 항고 제기할 수 없으나 행권력 부작이 헌법소원 다툴 수 있다. 예, 거기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됩니다. 현재 판례인데 그 리을번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시해도 됩니다. 리을번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우리가 공부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리을번은 무시하고 기억, 니은, 디귿으로만 답 고르면 돼요. 그러면 기억, 니은이 답이죠.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지금 엉뚱한 걸 답은 처리 안 했지만 엉뚱한 걸 너무 많이 끌어왔어요. 엉뚱한 걸 헌재 판례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른 거 기억, 니은이죠. 20번도 그렇지. 대집행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강제에 해당된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야? 행정기본법의 강제수단으로 대집행이 있냐 이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냐 없냐예요.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냐 없냐 그걸 얘기하는데 행정기본법에 대집행 강제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혼동됐을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2번에 대집행 위한 비용은 국세징수,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강제징수하겠죠. 3번 대집행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자금에는 공법상 의무해야 된다. 그렇죠. 이 3번은 날라가지. 너무 쉽죠. 4번 대집행 위한 비용에 대하여 사무비, 국세와 동일한 순위 선취득권 가지며 비용징수, 국고 수입을 한다. 그러지 않고 대집행법 조문입니다. 국세 다음 가는 순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 지자체 수입으로 하죠. 근데 대집행 비용을 국세와의 순위를 공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집행법 조문이거든. 이런 걸 공부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집행 비용을 국세와의 순위를 따지는 거는 강제집행과 국세와 순위를 따지는 것은 저 세무직에서는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걸 왜 출제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이걸 답으로 처리한 이 출제자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행정법을 문제 출제해보지 않았던 사람 같아. 문제 출제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과욕을 부린 듯한. 그래서 이 4번은 어떻게 답으로 가야 됩니까? 1, 2, 3번이 명확하다 이거야.
1, 3번이 명확해서 4번으로 그 몰아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명확히는 모른다 해도 1, 2, 3번 끝다 보니까 4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었고, 지금 이 문제가 한 두 문제가 있어버리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날아가니까 이거 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순발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한 90 이상 맞았을 것이고, 좀 이제 순발력이 좀 이렇게 그날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 80까지 내려갔겠죠. 80 이하로 가기는, 그러니까 요 문제 스타일이 어쩌죠? 명확하죠. 이게 우리가 했던 건 명확하게 해버렸고, 안 한 것을 좀 요 문제 푸는 기술이 좀 나왔어야 됐을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거 시험 보고 나면 이제 어쩝니까? 조문에서 아까 경가실, 중가실 이런 걸 출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직 시험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우리 시험 어디서 많이 났어요? 조문에서 다 나왔어, 지금이. 조문에서 지금 한 5-6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조문 특강을 했는데, 거기서 강조했던 건 또 아니었어. 그래서 이 출제자의 생각이 조문 쪽으로 갔는데, 그럼 이제 지방직도 조문에서 했으니까 조문을 연락해 이제 지방직도 준비하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특수한 거야. 이게 특수한 거지. 이제 지방직도 조문 냅다 한다. 이제 많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방직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제. 지방직은 뭐 하죠? 이게 지금 국가직 행정법이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았다 이거지. 그럼 이제 지방직은 뭐 하죠? 평이하게 가요. 평이하게. 그리고 우리가 강조했던 최신 판례가 안 나왔죠? 예. 그럼 지방직에서는 그게 나오겠지. 전문 쪽을 더 강조했다면 이제 지방직은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걸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조문 깊이 들어간 건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것까지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하게 나오는 건 한두 번 있겠죠. 그래서 근데 뭐 나머지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현격히 떨어지거나 이럴 일은 없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여기서 지방직, 국가직 이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